여덟 번째, 기타 사항에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법정지상권 승인 여지가 있음이라 나왔을 경우에 매각 물건을 봤을 때 특별히 이 특별 매각 조건은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 첫째, 토지만 매각 내지는 건물만 매각 이렇게 특별 조건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토지만 매각은 뭐라는 얘기인 거죠? 이 토지가 경매에 나왔지만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 알아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앞에 있던 다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건물만 매각 이런 부분인데 이건 다른 소재인데 이것만큼 경매가 나온 케이스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건 더더군다나 꼼꼼히 봐야 됩니다. 왜? 토지만 매각됐을 때는 운 나쁘면 상대방한테 건물 쓰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대신에 활용은 못하지만 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아까 말한 건 나름대로 기회를 봐서 엎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건물만 매각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는 내가 이 건물만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법치권이 승인 안 하는 건물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철거합니다. 아까 토지만 매각일 때는 내가 활용하려고 삽시다. 아유, 활용 못하네? 법정적으로 성립됐으면 건물이 그러면 활용 못하면 지로라도 갈 수 있지만 이 건물만 매각은 남의 토지 위에 내가 건물만 경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성립 안 할 때는 여차저차 훗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철거당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건물만 매각일 때는 몇 번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벌써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별개로 이 건물만 매각 이게 위험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나왔을 때 이 경매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좀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지상권이 확보되는 때 우선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기본은 그건데 안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굳이 이걸 들어갈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내가 장사 신이라고 정말로 나는 장사만큼은 끝내줘 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만 승인된다 그러면 찾아가서 낙찰받는 케이스인 겁니다. 왜? 여기 들어와서 내가 낙찰 받아서 이 건물에서 장사한다는 얘기인 거죠. 사업한다는 얘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얘가 장사는 잘하는데 현재 지금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토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돈이 별로 없어. 토지 살 돈은 없어. 근데 건물만 나왔어. 그럼 법정에서 성립하는 건물만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경과금을 30년을 주구장창 그냥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장사만 하는 거죠. 단지 뭘 내는 거죠? 지료는 어디 가도 월세 내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일반 상가인 경우는 뭐가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어서 건물의 상가 임차인은 나랑 계약한 시점부터 내가 장사가 계속 잘 될 경우에는 중간에 쫓겨나지 않고 연장해서 10년까지도 그 장소에서 임차할 수 있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 겁니다. 근데 내가 지료를 납부합니다만은 월세 똑같이 납부합니다만은 내가 이 건물을 장사하게 되면은 이 10년에 구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기본 몇 년이죠? 30년. 100년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약에 협상을 했다 그러면
근데 말씀드린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아까 280조에 정한 30년까지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계약이 만료됐잖아요. 네. 이제 다시 말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계약을 토지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상관은 1년마다 또 계약이 날인다면 기본은 왜 1년마다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장사 잘 돼 있으면 안 될 수 있는데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년 하고 3년 하라는 장사는 중간에 폐업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가들이 보통 1년 단위로 보통 재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내가 30년 잘 썼어. 재계약하자고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계약을 토지주 안 해주면 이거 283조에 의해서 계약하자 안 해. 그러면 내 건물 사다라고 형성권이 형성되면서 바로 건물값을 시세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얘는 30년 동안 장사도 충분히 했고 돈 토지값 안 내고도 지도 내고 수익은 많이 생겼어. 그리고 하자고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해. 그럼 내 건물 사. 시세로. 근데 얘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 건물을 쓰레기처럼 냅뒀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갖고 있겠습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네, 잘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넘기기 때문에 건물값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별개인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건물만 나온 부분이 있어서만큼은 또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알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하고 토지주가 갔다가 이제 달라지면은 이제 법치권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는 거기 밑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근데 발생 안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 케이스 한번 들어볼게요. 네. A로부터 네. 아까 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저당권이 일어났죠. 네. 아까 이 366조 조건 뭐였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네. 건물이 있었고 동일인이고 네. 돈을 안 갖고 와서 경매로 들어갔을 때 의리난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갑은 법정상 성립돼서 세울 수 있죠. 네, 저거에 해당 안 되는 케이스네. 그래서 안 된 케이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케이스일까요? 자, 이번에는 갑이 네.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네. A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그때 건물이 올라요. 이 모양은 나오겠죠? 예. 그 저당권 이익이. 그렇죠. 돈을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건물을 올렸어. 예. 근데 A라는 은행한테 대출을 못 갚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역시나 이거는 예. 경매로 새로운 순서가 나타날 것이고 각 건물은 그대로 있을 때 이건 법정상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라는 전제 조건 일단은 틀리잖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올리기 위해서 빌렸던 거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부터 틀렸기 때문에 법정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건물만 매각 이런 부분이 났을 때는 이런 날짜 예, 그걸 확인해서.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 됐어. 근데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물 대전을 확인해서 착공일이 언제 있는지 그 전부터 있었는지 그 전부터 없었다 그러면 법정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바로 철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 법정 지상권 말하는 그 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지상권이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별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지상권 소멸 사유가 민법 287조 의해서 지료를 2년치에 대한 부분을 미납했을 경우에 지상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법에 나온 287조뿐만 아니라
이건 법정지상 법으로 정한 예. 요건이기 때문에 실상 더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예, 예. 제가 법정지상법 특강 시간에 예. 별도로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예.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저만의 또 나름대로 예. 엑기스이기 때문에 아, 예. 이 법정지상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법으로 정한 요건만 내가 깬다면 예. 건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민법에 나와 있는 지로 2년 못 냈다는 부분도 큰 부분입니다만은 이 요건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걸로 예. 일반인은 모르죠. 예. 이거 좀 건방진 것 같지만은 또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히든 카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